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애쓰시는 박강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지난 10월 24일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준칙이 제정된 이후 상임위원회와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포구 준칙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14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반헌법적인 준칙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청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준칙은 홍보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철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합니다. 이에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오늘 구정질문이 굉장히 좀 난해한 용어들도 있고 좀 낯선 용어들도 있어서 좀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행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행정이란 단어를 이제 사전적 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법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법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데 2023년 12월 18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도시환경국장님이 제가 법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행정력은 법으로 정해지고 안 정해지고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구청이 바라보는 시간이 행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은 법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전제하에 그리고 당연한 이 명제하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마포구가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무엇입니까? 법률적 용어에서 준칙은 내용에는 나와 있으나 용어 정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헌법과 법규,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조례와 마포구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 밑에 행정규칙에서 훈령, 애교, 지침 등이 존재하는데 네. 준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준칙이란 구청장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의 행정행위요. 예, 저는 이제 준칙을 좀 간단하게 주민들 이해하기 좋게 기준과 근거가 되는 규칙,
그거를 준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방침도 기준과 근거가 되겠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기준에 되는 이제 행위나 네. 법규를 말을 하는데 거기에 행위나 법규가 있다라는 사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어적 사전입니다.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로 정하는 약속이 관리규약,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준이나 근거를 좀 삼을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방침서, 가이드라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에 공동주택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는 약 60%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시나요? 네. 예, 22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준칙을 적용하라고 공문을 보낸 아파트 단지는 몇 개입니까? 그건 담당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예.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1개입니다. 101개 아마 5만 9천 세대가 좀 넘는 것 같고,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가 한 세대당 한 2.6명이 살고 있다라고 보면 16만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대략 한 40%의 주민들에게 마포구 준칙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에서요. 네. 우리 장정희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첫 페이지 적용 지침을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적용 범위는 네. 마포구 행정구역에 소지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예. 또 의무관리 대상이 몇 군데였습니까? 의무관리 대상은 101군데입니다. 예, 101군데. 예, 제가 말씀드린 곳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준거가 되는 것이라고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준거가 드렸습니다. 됩니다. 기준과 예, 근거가 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업주체 전환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말함. 잠깐만요. 이 준칙에 구청장님. 작성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말 조금만 들어보세요. 청장님. 잠깐만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관리규약의 개정은 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이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제한 유효 기간 및 제한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조문 내용,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 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네.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연서로 제안하고 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우리가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 지침에 따르면 네. 이것은 우리는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해야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겠다. 네. 사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 전날 발생한 민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민원보다도 대다수의 민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좀 손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부정운영 목표로 잘못된 관행은 개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정희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 이제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 지금 한 16만 한 약 40%의 주민들에 해당되는 지금 101개 아파트 단지에 지금 마포구 준칙을 적용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자, PPT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혹시 지금 우리 마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마포구를 제외한 자치구만의 준칙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준칙이 지금 네. 착각을 하시는데 준칙이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네. 스스로 10%가 연설을 해서 50%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 주민들이 이 개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지 강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은 구청장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구청장님. 예. 제 질문은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혹시 이걸 갖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것만 따라서 할 수는 없죠. 예. 우리 마포구가 선두적으로 하는 행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PPT 한번 봐주십시오. 예, 강남구도 사실은 강남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저희랑 얘가 비슷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집단화 장기화 민원이 늘고 있으니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2016년 4월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강남구 준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강남구는 개정 권한이 없다라는 의견을 서울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행정부가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법을 어긋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체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 준칙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사항이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구라고 민원사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준칙은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죠? 준칙은 가이드라인이 맞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가이드라인이 맞는데 준칙을 제정할 권한은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강제사항입니다. 제정 권한은 시도지사,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공동주택법 1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구에서 이 공동주택관리법 18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민원이 많으니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서울시에다가 이 준칙을 만든 준칙을 2022년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개정을 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우리 그 장정희 의원님께서 18조 1항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에는 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네. 다음 각호구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님, 산업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건 18조고요. 13조에는 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방자치법에도 잠깐만요. 제3조. 지방자치법에도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사항 마목에 의하면 주거생활 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남구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 강남구의 내용과 우리 마포구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다르고요. 저희는 저희 마포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준칙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10% 연설을 받아서 50%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마포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정 여부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맞습니다. 주민들 의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준칙을 철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구는
10분의 1, 입주자의 10분의 1을 연설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가 어떤 것까지 만들었냐면요.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을 때도 해라라고 강제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10분의 1만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에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준칙을 영어로 하면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 규칙은 따라야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법이 상위법을 어긋날 수가 아니, 없습니다. 준칙이 어디 규칙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칙을 영어로 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어디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법률 내용에 있고요. 준칙의 정의는 법률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PT 18번 좀 띄워주세요. 자, 준칙이 규칙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번인가요) 제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해주세요. 마포구 준칙이 규칙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마포구 준칙은 행정규칙이라고 주택상생가에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법제 검토를 받은 겁니다. 구청에서 행정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님께서 규칙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행정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떤 직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0번입니다.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10번 좀 이 봐주세요. 준칙을 만들기 전에 구청장님 서울시에 PPT 봐주세요. 조례 제정을 구청장님, 수차례 건의를 PPT 했고요. 봐주세요. 국토교통부에다도 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모순점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법률 개정 또는 시 조례 개정을 수없이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주자 대표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자라는 그런 결의로 정하자는 뜻입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자, 첫째, 주택상생가의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검토입니다. 그래서 준칙은 규칙입니다.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사전 법제 검토를 세마포 담당관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담당관이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조례라도 있어야 된다. 조례가 없으면 안 된다. 세마포 담당관은 알고 있었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의회에다가 보내면 의회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준칙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세마포 담당관은 무엇을 잘못했냐면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위법이 어떻게 상위법을 어긋날 수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 수 없는데 만들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주니까 주택상생가에서 아 그래 그러면 준칙을 먼저 만들어서 뿌리고 나중에 조례로 이거를 통과시키자. 그래서 4월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준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규칙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구청에서 행정규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정규칙을 제정을 하는데 법률 검토 당연히 있어야죠. 법률 검토 하셨습니까? 자, 조례는 구의회에서도 조례 발의를 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도 조례 네, 발의를 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례 발의를 하기 위해서 네.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검토 단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검토 문제가 단계는 있다고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시행을 않았지 않습니까? 조례 고시를 개정을 했기 하지 때문에 않았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조례 제정을 저희가 제출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제출한다고 그럼 했습니다. 검토 단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자, 장정희 의원님, 네. 부총장님, 예, 서로가 국민을 위해서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멈춰주십시오. 시계. 야, 수업시키고 질의 과정 같으신데 이것은 잘되고 잘못된 것은 누가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다름을 가지고 합을 찾아가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질의와 답변을 좀 톤을 좀 낮추셔서 서로 간에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끔 질의 질문하셔야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이 준칙 제정 관련해서 법률 자문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자, PPT 16번 좀 보겠습니다. 법률 자문 구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네. 그 장정희 구의원님께서는 이 준칙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을 위해서 만든 준칙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 준칙에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구정질을 자, 하시는지 제가 무엇이 혹간 네. 입주자 대표회의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구정질을 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마포구청 감사 관련 주민 설명회 막상 듣고 화가 나는 이유 등 내가 이렇게 지금 뭐 아파트 단지의 카페에 모든 질의사항을 봤습니다. 네. 이걸 봤더니 어느 부분에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장정희 의원님에게 이러이러한 발언을 해줍사 하는 이러한 요구까지 있습니다. 저는 주민대표니까 당연히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자, 것은 장정희 의원님이 그 구청장님. 아파트 단지의 선거관리위원이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해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이 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의원께서 네. 사실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다. 29일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고 29일까지 자, 구청장님,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인 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저 이거 법률법도 다 받았고 없습니다. 이 준칙은 얼마나 마포 많은 구민들이 구의원들, 공동주택에서 시의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말 구청장님, 투명하게 마포구 공동주택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수정할 용의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결과하고 관리규약 준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둘째, 제 질문은 법률 검토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행정규칙을 만들려고 하시면 법률 검토 이건 받으셔야죠. 행정규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행정규칙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법정-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규칙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칙이라는 국어적 사전을 찾아봐도 네. 근거에 관한 그러면- 행위나 법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어떻게 이것이 행정규칙에 들어갑니까? 구청장님, 그러면 이게 왜 부서에서 행정규칙 제가 만들었습니까? 부서에서 쓴 말입니다. 왜 부서에서 행정규칙이란 말을 썼습니까? 그럼 그 부서장에게 그 이야기는 물어봐야죠. 예, 물어봤습니다. 부총장이 구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정말 자, 장정희 의원님은 부총장님. 이런 것부터 투명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어떤 게 투명하지 어떻게 해서 않습니까? 입주자 카페에서 네. 사람들을 모으고 또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지시 구의원으로서 말씀하십니까? 네. 구민 입주자들을 위한 구의원입니까? 아니면 입주자 대표 회의를 위한 구의원입니까? 자, 구청장님은 주민들한테 이걸 어떤 걸 해달라라는 부탁이나 그런 걸 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도 구의원이 이 아니, 문제를 구청장님도 그러면 주민들 위해서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하지 마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지 이거는 마시고요. 특정 집단과 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특정 집단과 아니,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 장정희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야, 악쓰지 구청장님. 마세요. 구청 어디서 악써요? 야, 구청장님, 예, 장정희 의원님, 왜 악쓰는 거예요? 야, 구청장님, 자, 먼저 썼잖아요. 구청장님, 이 37만의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보고 구민은 구정 활동을 하세요. 구청장님 자제해 주시고요. 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반영되지 않다고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반영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시고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해서 원하는 진행을 서로 분께서 해 주셔야만이 우리 의회도 대의를 생각하시면서 서로 이야기 질의 질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톤을 좀 낮추시고 진정하시고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 해도 반영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서 인지하시고 서로 질의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의원이 되려면 뭐 선관위는 하지 말아야겠군요. 아파트 선관위는 법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죠. 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준칙 제정 관련해서 법률 자문 하셨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그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한 것으로 어디에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딜라이브에는 지금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답변한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 제가 답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와 충분히 어떤 상생위원회 변호사와 하셨습니까? 상생자문단과 하셨습니까? 예, 상생위원회 변호사와 상생자문단에 회의록이 없습니다. 회의록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상생위원회 회의록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상생자문단이 자유롭게 법적 토론을 검토를 하는 했다고 자리에서 하니 발언을 자, 회의록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구청장님. 자유로운 토론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했다고 했습니다. 딜라이브에 그러면 가짜로 답변하셨습니까?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률 자문 안 딜라이브가 받았다고. 우리 마포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정확하게 보도하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했다고 했는데, 자, 법률 자문 법무팀에 했습니다. 그렇죠? 법무팀에 했고, 법무팀은 조례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 없이 준칙을 먼저 뿌렸습니다. 나중에 조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에게 4월에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거기에서요, 조례를 만들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네. 그게 조례를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했고, 네. 또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법률 개정을 요청했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어서 예,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준칙으로 제가 알고 만들게 있습니다.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시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하는 말이 법 위반 요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준칙, 서울시 준칙도 타이트한데 마포구 준칙은 더 타이트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건의사항을 받아주겠냐?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주택과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혹시 그 제가 내용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공문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서울시랑 통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받아야지 왜 이걸 통화를 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경 의원님, 네. 예,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국장의 대답을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예, 예. 구청장님, 그러면 마포구 준칙이 무효라는 거는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저는 취소하지 네, 않습니다. 그대로 알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취소하지 다만 않으십니까? 예, 인정하지 않으면 법 관계자들과 협의를 위반인데. 해서 알겠습니다.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번 감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 1년마다 한 번씩 아파트 입주자 회의를 감사해달라 이런 게요 예, 무지무지 많이 구청장님 들어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하십시오. 저는 아니, 그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감사하십시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아파트 수사 의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수사 의뢰- 잘못됐으면 수사 의뢰를 하고 해야죠. 결과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감사 갖고 뭐라고 아니 합니까? 잘못됐는데 구청장이 그걸 알고 모른 척 하고 구청장님. 있으면 그게 또 법률 위반입니다. 저는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잘못됐으면 압수수색도 하고 다 자, 하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주자 대표 회의는 월급쟁이입니까? 봉사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봉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직업화해서 아무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만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면 정상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봉사는 예, 제가 나눠서 해야 답변하겠습니다. 됩니다. 예. 한 사람에게 혹독하게
계속적으로 3연속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그 지역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행정은 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행정이 위법을 합니까? 수십 건의 행정적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성실히- 10군데를 했는데요. 감사를 했는데 작년에 225개인가 약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재밌는 그것도 건 1000세대 이상에서 그런 구청장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네. 이런 것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준칙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칙을 만드셨군요. 근데 준칙 내용이 위법 투성입니다. 1000세대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동대표 임기를 제한했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 직원은 우리 구 주민도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어떤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헌법에 나와 있는 참정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자투표 단지에 우선 지원한다. 전자투표와 현장투표를 차등하고 있습니다. 입대위하고 선관위 비정상 운영 시 청장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비대위를 청장님이 학식과 사회 경험이 풍부한 입주민과 외부인으로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구보에도 지금 그리고 상생자문단은 이 준칙에 관한 심의나 의결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주택 너무 관리법- 질문을 많이 하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일문일답 형태로 좀 저는 말을 해주시면 하면 제가 다 일문일답 외워서 하겠습니다. 말하기 힘들잖아요. 서울시 공동주택 네. 관리규약 준칙 제47조 선거 사무 사유 발생 1개월 경과 후에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선거 사무 업무가 지연될 경우 관할 구청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이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은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것은 권장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회장의 이름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발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런 어거지성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이름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지역 주민의 결속력을 높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맞습니다. 말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구청장님이 이 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권한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공동주택법 제18조 1항이 권한을 안 줬고요. 공동주택법 3조하고 지방자치법 13조는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밑에 18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만들 권한이 없는 게 저도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지금 현재 무슨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행정규칙을 만드셨죠. 가이드라인을 제가 예, 제시했죠. 가이드라인입니다. 규칙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걸 제일 앞에 법의 취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들 때는. 그러나 이 준칙을 만들 때 이 준칙의 취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준칙의 취지를 첫 장에서 네. 밝혔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지 이걸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10%의 주민들의 연설을 받아서 50%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 시행을 그리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구청에서 만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 맞습니다. 아파트 구청장님. 단지에서 그 결정을 지었을 때만 그게 그쵸.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 이건 부서가- 규칙이 아닙니다. 그쵸. 규칙은 어떻게 하라고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님, 저희 구청에서 지금 부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를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연서나 이런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맨 위에 뭐가 되어 있냐면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바로 이거를 바꿔라라고 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닌데 지금 구청이 강제사항을 넣은 거예요. 그거를 빼고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확대해서 보시는데요. 그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자율적으로 하되 그 아파트 관리 규정 조례가 바뀌면 네. 그때 주민 의견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PPT 띄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렇게 강제사항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택가가. 예, 구청장님, 저도 구청장님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구청장님이나 저나 아니면 구청이나 우리 그 의회에 건설적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내 한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 개정 시 소요되는 비용이 1,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이 뻔한데도 마포구청은 위법한 준칙을 홍보물이라고 포장하기 바쁩니다. 자치 법규 제정을 홍보물로 변신시키는 마포구의 행정이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대의에서 악법도 법이고 공무원들은 반드시 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어렵다는 시험을 통과한 똑똑한 공무원들을 마포구 준칙 제정이라는 불법을 저지르도록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게 두렵지 않도록 하였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어퓨 굿맨은 코드 레드라는 명령을 받고 동료 해병 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행한 2명의 대원들이 살인죄로 기소되는 내용입니다. 코드 레드 명령을 내린 대령은 결국 명령 사실을 인정합니다.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에 대해 유죄를 받은 한 대원이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감요 제2장 제4조에 따라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 관련 공무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마포구 준칙을 해당 구민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궤변으로 구민과 의회를 농락하였습니다. 검은 것을 검다 하지 못하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법을 유린하는 공무원들에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교과서 내용만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굉장히 큰 아픔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마포구 준칙 제정에 가담한 새마포 담당관, 주택상생과장, 도시환경국장에게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해지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문제를 반드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입니다. 위정자라면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포구 위정자는 마포 구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마포구청은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헌법 제2조 2항,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포구 준칙이 폐기되는 날까지 국민의 삶, 국민의 권리, 그 의회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략 40%, 약 16만 명의 주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그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이 마포구 관리계약 준칙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결의안이 아닙니다. 마포구 의회 14분이 함께 결의해 주신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회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의회, 마포구청의 존재 이유, 국민들, 즉 우리 국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안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